안녕하세요. 돈덕후의 머니생각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 7월에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었다고 국세청으로부터 우편이 왔습니다. 작년 매출이 8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이죠. 하여 1월부터 6월까지는 7월에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내년 1월에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셀프로 부가세 신고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한 푼이 아까운 간이과세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제 부가세 신고를 하러 가보실까요? 더불어서 매출 1억 3천이면 과연 얼마의 부가세를 내게 될지도 마지막에 공개가 되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총 매출액과 총 매입액이죠. 자료 뽑는 곳은 곧 말씀드리고요. 이 두 가지가 왜 필요하냐면 부가세는 원래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편의상 매출의 10%와 매입의 10% 정도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1,0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다면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죠? 10%니까 800만 원어치 물건을 샀으면 매입한 금액이 800만 원이라면 그거의 10%인 80만 원만큼은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즉 내야 할 세금은 100만 원에서 80만 원 빼면 20만 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부가세를 산정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소매업의 경우는 2020년 기준에 10%입니다. 즉 1,0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1,000만 원에다가 10% 부가세율을 곱하시고 거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곱하면 결국 1%가 되죠. 10만 원이 된답니다. 아까 일반 과세자가 20만 원이었죠? 그러면 거의 2배가 차이 나네요. 무튼 이러한 산식을 산출하기 위해서 자료를 뽑으러 가봅니다. 우선 스마트 스토어 센터, 판매자 센터에 로그인해 줍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 자료를 출력해야 하는데요. 정산관리의 부가세 신고 내역, 이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1월부터 6월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니까 1월부터 6월이라고 설정해주고 검색하면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 올해 그 매출 금액이 총 집계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제 매출이 되는 거고, 이걸 월별 내역 다운을 통해서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엑셀 다운받기 이렇게 해주시고, 사실 저는 스토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다운받아야 하는데요. 똑같이 정산관리에 부가세 신고 내역 가셔서 올 1월부터 올 6월까지의 매출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상세 내역 보시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총 매출인 거고 200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그게 어떠한 매출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신용카드로 결제가 됐는지 결제 방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출 증빙하는 현금 영수증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기타로 된 것인지에 따라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걸 다 합치면 금액이 요거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다운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받은 파일을 제가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거는 보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단위를 콤마를 찍어줄게요. 그러면 요거는 합계가 아까 금액이랑 맞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1억 3천만 원 맞죠? 저장해 두시고 두 번째 다운받았던 거
보기 편하게 구분을 해주고 총 합계 금액 200만 원 정도 맞죠? 그럼 이제 매출은 제가 네이버에서 다운을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얼마인지. 나중에 요거를 합쳐서 그 국세청 자료에다가 기입만 해주면 되거든요. 홈택스에 이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면 네, 여기에서 매출은 이제 집계를 했는데 제가 쓴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를 감면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비용은 총 3가지 증빙, 지출 증빙이라고 부르는데요. 3가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하나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금 영수증, 그리고 마지막은 카드 매출 영수증. 이렇게 3개만 쓴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선 조회 발급에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항목이 있죠. 아마 세금 계산서를 끊으셨다면 거래하실 때 그렇다면 자동으로 이쪽으로 공급받았던 그 공급 대가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여기 자동으로 끌려올 겁니다. 국세청에서. 요거는 자동으로 국세청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 영수증.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은 제가 따로 집계를 안 해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아까 카드 매출이라고 했죠. 카드 영수증.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비용, 사업을 위한 비용을 썼을 때 그 비용에 대한 그 카드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집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 홈택스에서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연결이 된 것처럼 집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여기 현금 영수증 안에 보시면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제가 사업에 쓰는 그 카드, 신용카드를 하나 등록해 놨거든요. 사업에만 쓰는 제 순수한 개인 그 신용카드입니다. 그거를 등록해 놓으면 여기 등록이 있죠? 이렇게 하면 그 사업용으로 썼던 그 카드 영수증이 자동으로 이쪽으로 딸려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저는 요거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을 누를게요. 왜냐면 딸려오긴 오는데 그 리스트들 중에 어떤 것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안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걸 확인해서 이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건 수동으로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작업을 미리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누르시면 자, 이렇게 오고 제가 분기별로 해볼게요. 저는 이미 이제 이걸 맞춰놨기 때문에 거의 월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꼴로 수시로 봐서 매입세액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고쳐놓습니다. 이 분기는 아마 잘못된 게 없긴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기를 설정하시고 공제 여부를 불공제, 공제 대상, 불공제 대상 두 가지가 있는데 공제된 거는 당연히 제가 사업에 쓴 거라서 공제를 받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는 불공제로 되어 있는 애를 이게 사업용으로 썼으면 공제를 받도록 신청해야 되는 거니까 불공제된 것만 골라내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시면 원래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가 활성화가 돼 있어서 공제 여부를 클릭하면 공제 또는 불공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왜냐면 그 해당 사업자가 간이사업자라서 간이사업자는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래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좀 제 입장에서는 아깝죠. 저는 어쨌든 비용이 들어간 건데 그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공제로 돼 있는 애는 클릭해서 공제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단계를 한번 거치셔야 요거가 비용을 입력할 때 자동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미리 불공제로 그냥 놔두고 나 그냥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했으니까
뭐 자동으로 끌려온 그 금액 더해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까지 저희가 꼭 바꿔주셔야 공제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다 챙기실 수가 있으세요. 여하튼 저는 지금 1분기랑 2분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불공제되어 있는 애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애는 다 바꿔두었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매출에 대한 거, 아까 엑셀로 다운받은 거 다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매입에 대한 거는 3가지 증빙에 대해서 이제 다 홈택스에서 이렇게 끌고 올 수 있게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신고를 해볼게요. 신고 납부에 가서 부가가치세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저는 간이과세자 1월부터 6월을 정기신고할 예정이니까 이렇게 누르시면 제 기본 정보가 딸려오고 새로 작성하기를 해볼게요. 사업자 등록 번호를 눌러봅니다. 그럼 아마 밑에 정보가 딸려 들어갈 거예요. 과세 유형 전환자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일반 과세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한 번 더 누르니까 이렇게 밑에 내용이 딸려오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하시면 저 업종을 선택해야 돼요. 저는 이제 소매업이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 금액이 없습니다. 다 부가세가 부과되고요. 영세율 매출은 없습니다. 있으면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실적이 없다. 사업자만 냈는데 빵이다. 그러면 무실적 신고하시면 아마 바로 끝나십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이동. 네, 업종이 하나면 간편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에 뭔가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 란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우선 매출이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 그리고 기타 정규 영수증 외에 매출분의 금액을 여기다 각각 이렇게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엑셀에서 다운받았던 그 금액 있죠? 여기서 요거랑 네, 요거랑 이렇게 2개죠. 요 금액이랑 요 금액이랑 인데 보면은 신용카드를 나눠서 입력하게 돼 있으세요.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그리고 기타 이렇게요. 근데 저희 엑셀 파일을 보면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이렇게 요거 묶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기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금액하고 요 금액 합친 거에다가 한 칸을 적어 넣으셔야 되고 옆에 있던 칸에 요 기타를 적어 넣으셔야 돼요. 근데 일단 저는 2개니까 또 요거랑 요거랑을 합쳐야겠죠. 여기에다가 자동 합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합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요거의 썸을 더해야 되는 거고 그쵸? 얘도 요거의 합계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시고 더해봅니다. 얘를 이렇게 자 그러면 2106645 얘랑 얘를 더해야 되는 거죠. 1억 2,300이랑 그럼 값을 그대로 붙여 넣을게요. 2106645 맞죠? 얘네 둘을 또다시 합치면 얘가 최종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값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얘랑 그리고 아까 여기에 얘죠? 25355 여기다가 25355를 붙여 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를 국세청 자료에다가 입력을 해 볼게요. 보기가 되게 불편하네요. 자, 여기다가 125-426-693 125-426-693 그 다음에 7991-507 7991-507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합치면 1억 2,500에다가 800이니까 1억 3,300. 1억 3,300. 그 정도 되죠. 총합을 맞나 한번 봤어요. 그리고 요 밑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랑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이 두 개는 아까 저희가 매입에 대한 자료도 모아야 된다고 했죠? 그 부분을 입력하는 란입니다. 그래서 작성하기를 먼저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불러오기를 누르면 저희가 아까 그 국세청에 끌려와 있던 그 계산서 아이들 있죠? 걔네들이 자동으로 불려져 와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매입처가 28개, 매수는 152개를 제가 이제 공급가액 6천만원, 세액 600만원, 그래서 6,600만원을 이렇게 그 입력돼 있던 게 불려져 오고요. 자, 조회도 해볼까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명세별로 이렇게 뭐 어디에서 얼마를 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종이 세금 계산서가 있다면 그 수기로 적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 쓰시면 되는데 거의 아마 없으실 거예요. 간이과세자분들은. 끝이에요. 입력 완료. 들어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는 눌러볼게요. 작성하기 누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우선 가맹점 정보 해가지고 카드 회원번호 있고 뭐 그 어떤 카드로 어떤 사업자한테 얼마의 거래건으로 얼마의 금액을 내가 이제 샀다. 요거를 증빙해서 여기다 이렇게 입력 내용 추가해갖고 밑에 쭉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카드, 사업용 카드를 등록했다고 했죠. 홈택스에. 여러분도 꼭 등록하세요. 등록하면 요게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 항목이 있어요. 조회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21년 조회하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사실 1월부터 6월까지 합계 금액, 그죠? 건수, 뭐 공급가액, 부가세, 총금액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여기 보고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다음에 공급가액은 이거를 1.1로 나눠야 되네요. 이거 한꺼번에 넣으면 좋겠는데 5169 966 5169 966 나누기 1.1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공급가액이랑 세액을 넣어야 총 공제 대상 금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요거 두 개 합친 거는 요건데 그 중에 공제가 안 되는 애도 얘는 포함이 돼 있으니까 공제가 되는 애만 해당해서 여기다 적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렵게 돼 있네요. 50 154 515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계산했냐면 엑셀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요거죠. 요거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요거를 요거 나누기 1.1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의 10%를 합치면 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얘 안에 이제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이니까 나누기 1.1을 하시면 되고 얘가 요거 곱하기 0.1 10% 이렇게 하시면 아마 두 개 합치면 요게 나올 거예요. 볼게요. 요거 더하기 요거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누기 1.1을 하셔서 50154-515를 입력하시면 돼요. 50154-515 이렇게 입력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현금 영수증 요거는 국세청에 조회하면 나온다고 했죠. 네, 현금 영수증 매입 누계 조회가 나와서 이제 1분기 조회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급가액 7만원, 부가세 7,000원, 77,000원 밖에 없네요. 77,000원하고 2분기에 조회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77,000원만 하고 끝이네요.
그럼 여기다가 공급가액 7만원 하면 7,000원이 자동으로 들어가죠. 조회해서 거래 건수는 1건 이렇게만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입력하시면 되고, 입력 완료.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매출에 대한 10%, 그 다음에 매입에 대한 10%, 요거의 차액분만큼을 부가세로 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 신용카드 같은 걸로 결제를 하면 현금이 아니라 이제 신용카드를 장려하는 이유거든요. 거래가 투명하고 매출이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매출이나 매입이나.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세금을 거둘 때 거래가 투명해지니까 요걸 많이 써라 라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요거를 사용하면 공제를 좀 해줄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입력하면 제가 내야 되는 세액이 또 줄어들게 됩니다.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세 매출분 여기다가 제가 매출 나왔던 것 중에 신용카드, 이렇게 카드로 긁은 거 얼마냐, 현금 수중한 거 얼마냐, 직불이나 김영식 선불 전자지급세는 얼마냐, 이거 이제 입력하라고 써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자료를 넣으면 되냐면 아까 저희가 이렇게 나눠놨던 거 있죠. 맨 처음에 다운받아서 엑셀에 총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합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아까 요걸 합쳐서 다 넣었잖아요. 매출 부분에. 근데 그거를 이제 따로따로 잘라서 여기다가 넣어주라는 거죠. 신용카드일 때 매출이 얼마였으며 현금 영수증일 때 얼마였는지. 아, 참 귀찮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지금 요거고, 제가 스토어가 2개였으니까 요거랑 여기다 밑에다 해볼게요. 요거랑, 아이고, 복사를 다시 이렇게 값만 붙여넣기 해볼게요. 붙여넣기. 요거랑, 그죠? 여기 신용카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스토어가. 여기에 신용카드. 여기 합계였죠. 요거를 130만 원을 여기다가 붙여서 밑에다가 붙여넣기 130만 원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됩니다. 요거도 색깔 하나 칠해놓을게요. 요렇게 95, 165, 354 95, 165, 354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현금 영수증 했던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더해주면 됩니다. 얘는 요거랑 요거 두 개 합쳐야겠죠. 여기 한 거, 그리고 두 번째 스토어에서 더해볼게요. 얘랑 얘랑 합해야 되죠, 지금. 여기다 간단하게 더해볼게요. 그냥 얘랑 합치면 이렇게 72만 원이고, 요걸 복사해서 여기다 더해볼게요. 아이고, 값만 붙여넣기 해야 되죠. 72만 원 이렇게 하면,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30261 339 30261 339 네. 1억 2천 두 개 합치면 그 정도 나오고, 제가 그 외에는 이제 현금 기타가 있었으니까 빼고, 네, 입력 완료를 눌러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다 입력이 되지요. 자, 그럼 이제 입력은 다 했어요. 저희가 매출이랑 매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이전에 예정 신고를 했던 경우 여기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없으니까 입력 완료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기아의 공제 세액이 매출 세액을 초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제 받아야 되는 세액이 제가 매출을 해서 내야 되는 세액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근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환급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낸 부가세액이 공제받는 세액보다 원래 크면 일반 사업자는 돌려받거든요. 차액만큼. 근데 간이과세자는 돌려 못 받으니까 그냥 퉁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가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원, 163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많이 쓰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제를 이만큼 더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야 될 그 세금에서 이만큼 깎아줘서 너는 더 공제를 많이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인 누르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똔똔으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으로 이동 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넣었던 거 그대로 불러오는 거예요. 1억 3,300 정도 총 매출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세금이 이제 130만 원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받은 게 아까 세금계산서에서 110만 원 정도 세액 공제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서 1억 2천이 있어서 걔가 원래 10% 하면은 뭐 1,200만 원 뭐 이 정도, 그 정도 됐겠죠? 그거에 10%니까 또 뭐 120만 원 뭐 이 정도인데, 아까 너는 신용카드 많이 썼으니까 거기서 깎아줄게 160만 원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네가 내야 될 세금은 20만 원이야. 그러니까 합치니까 130만 원이 세금이네. 원래는 이것보다 더 많았죠, 공제받는 게. 근데 이제 넘치면 그냥 알아서 똔똔으로 맞출게. 이제 이렇게 해서 요 금액이랑 맞춰진 겁니다. 강제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차감 납부할 세액, 더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없는 거죠. 부가세가 0원입니다. 네. 짝짝짝짝.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이제 여기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나오고, 이제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세액 공제를 많이 받으면 돌려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자기 어디에다 돌려받을지 계좌 쓰시면 되고, 저는 이제 0원이니까 입력 완료 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되면서 이제 바로 8번의 신고서 제출 마지막 단계가 갑니다. 여기서 제 최종 납부할 혹은 환급 받을 세액이 0원입니다.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돼 있죠? 그럼 이제 누르면 끝! 입니다. 확인할 수도 있고, 네, 정상으로 접수 결과가 나와 있고,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인쇄해 두실 분은 인쇄해 두시고,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닫기. 그럼 이제 끝입니다. 제출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럼 잘 신고가 됐나 확인을 해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한번 조회해 봅니다. 조회를 하시면 네,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어떠셨나요? 제가 올 상반기에 매출이 1억 3천 정도 됐죠. 근데 결국 사업자 신용카드 여기에 잘 등록해서 잘 쓰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부가세가 0원이에요. 간이과세자는 이래서 세금 혜택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일반 사업자였으면 더 냈었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작년에 또 매출이 요거보다 조금 적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역시나 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사업자 여러분들 세금이 뭐 많이 나온다더라, 뭐 세금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걱정 안 하시고 우선은 많이 파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지, 매출을 키울 수 있을지, 마진 어떻게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만 고민을 하시고, 세금 문제는 어쨌든 간이 때는 뭐 1억 넘게 매출을 해도 거의 안 느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걱정 마시고 열심히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